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 문정부의 적폐청산 기획수사였나라는 소식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는 남북 통일을 향해 오늘도 달립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 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당시는 문정부의 적폐청산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문정부 청와대 행정관 직권 남용 조사 뒤 김관진 구속. 청와대 행정관 등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된 김관진 표적 기획 수사설의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 전 장관을 문재인 정부가 수사 및 기소했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선 직권남용 혐의가 불거진 청와대 A행정관 사건에 대해 살펴보지요. 지난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A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 9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고 따지고 군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논란 군 사이버사 댓글, 선거 기간 중엔 오히려 줄어. 김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 및 2심 판결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핵심 쟁점인 군 사이버사 댓글 중 선거 등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 댓글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정치 댓글이 있었다면 거기에 김 전 장관의 지시 등 개입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18개월간 총 75만 건의 군 사이버사 댓글 중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목한 것은 총 8,862건이라는데요. 이 댓글들을 클라우드 기법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11일 총선과 12월 대선 전후 각각 3개월 동안은 사이버사 부대원들에 의한 댓글이 오히려 거의 없다시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차례 부대원들의 댓글이 급증한 기간이 있었는데 선거와는 무관하고 당시 모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내용 등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소행 확인 뒤 대응했어야 압박의 군 사이버전 약화 우려도, 또 일각에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등이 사이버전에서 북한의 소행이 확인된 뒤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군의 사이버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 전 장관은 이제 대법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2심 판결 이후 1년 10개월이 다 되도록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장은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어서 대법 판결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 전 장관은 3년 6개월여의 장관 재임 중 북한 도발에 대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이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법원,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결 내려야. 2020년 3월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법원이 4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적폐청산 기획수사 의혹 등을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전쟁하면 북한은 멸망, 북한 군사비 한국의 4분의 1도 안 돼. 북한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어디가 이깁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2013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남북 간 전력에 대해 물었다. 이틀 전 1대1 전력에서는 남한이 열세라는 국방부 국정감사 답변이 나와 논란이 있던 터였다. 김 장관은 단호하게 멸망이라는 단어까지 인용하며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답변했다. 남북 간 전력을 언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다. 미 국무부가 19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공개했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 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라고 국무부는 내다봤다. 반면에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에서 607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7%에서 2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북한은 GDP의 14.9%에서 26.4%, 한국은 GDP의 2.6%에서 2.7%에 해당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북한은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군사비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비와 무기 제조 및 첨단 해외 무기 도입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비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선전 매체들 한미 맹비난, 적대 없단 주장 자기 부정. 26일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적들이 지난 22일부터 감행하고 있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한 적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침략자들과 도발자들은 언제나 적대 의사를 평화, 대환이 뭐니하는 꿀발린 소리로 유혹하면서 자기의 음흉하고 흉악한 대결 정체를 가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적들은 이번에도 훈련 명칭을 을지 프리덤 실드로 달아놓고 뻔뻔스럽게도 방어적, 연례적이니 뭐니하고 변명해 댔다며 한미 훈련을 도발적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우리 민족끼리는 다른 게시물에선 한미 훈련으로 인해 정세가 일촉즉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엄중한 건 윤석열 역도가 직접 전면에 나서 연습을 실전처럼 벌이라며 북침 전쟁 열기를 더 고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전쟁 미치광이의 무모한 객기와 파렴치한 궤변으로 일관된 막말이라며 아무리 군사 문외한이라도 실전을 떠드는 게 어떤 파멸적 효과를 초래할 건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역도가 실전 연습을 공개적으로 떠들어댈 정도로 북침 선제 공격 야망 실현에 환장이 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역적 패당의 실전 악담은 결국 비극적 파멸을 재촉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우리 군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 등을 언급하고 전쟁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할 망정 외세로부터 동족을 해치기 위한 살인 장비를 끌어들이려는 괴뢰 군부 호정광들 행태라는 등 비난했다. 또 호정광들이 이른바 안보를 빗대고 진행하는 무장 장비 구입은 동북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행태로 오히려 남조선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시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남조선 사회의 극심한 안보 불안과 전쟁 공포증을 조성한 근본 요인도 괴뢰 군부 호정광들의 광란적 무장 장비 도입과 미국과 야합한 각종 합동군사 연습 강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괴뢰 호정광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기는 윤석열 역도 집권 후 극단으로 치닫는다며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열을 올리기보단 벼랑 끝에 선 경제와 민생이나 돌보라고 언급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는 앞으로도 남북 통일을 위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